얼마 전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는 중학생 181명 앞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은 게 한 2달 전인가요? 싶은데 그때부터 어떤 내용을 들려드리면 좋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어린 그들의 눈을 보니까 차마 이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얘들아,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번다, 유명해진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잘못하다가는 네 시간, 네 돈 다 쓰고 네 자존감까지 깎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하고 싶니? 그런데 나는 왜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연초만 되면 해야 하는데 병이 도지죠? 영어 해야 하는데, 운동해야 하는데, 거기에 유튜브까지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분 계신가요?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왜 해야 하지? 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 나름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방향을 잃거나 길을 잃었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짓밟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강의에선 차마 못했던 이야기들, 하지만 유튜버를 꿈꾸거나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 지쳐버린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 5년 차에 접어든 제가 제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유튜브라는 SNS 채널에 대한 환상을 좀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챕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전 솔직히 말해 돈과 유명세입니다. 지금의 저보다 미래의 제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차게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사실 지금의 진지우기 채널을 하기에 앞서 한 6개에서 7개의 채널들을 말아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채널을 말아먹으면서, 그리고 이 진지우기 채널을 5년 정도 지속해 오면서 느낀 저의 경험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튜브는 돈이 아니라 달이다. 많은 분들이 조회수 수익 플러스 광고 수익, 부가적인 수입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현실은 유튜브는 오히려 제 돈과 시간을 더 가져가는 작업이지 돈과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광고 수익의 경우 거의 90%의 제안들은 사실 이런 겁니다. 제품 공짜로 줄 테니까 영상 하나 만들어줘. 우리 제품 영상 하나 만들어줘. 얼마 주면 되니? 그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채널, 저의 정체성, 앞으로의 장기적인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들의 제안을 비판적인 생각 없이 덥석 물었다가는 이도 저도 아닌 영상을 만들면서 광고주와 구독자 두 진영에서 외면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은 정말 신중하고 조심히,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내 컨텐츠 제작 루틴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이 아닌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니까요. 덥석 잡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라는 걸 다리로 보기 시작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이 유튜브다 라는 관점으로 유튜브 자체를 돈이 나오는 항아리로 보는 것이 아닌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로 이 관점을 바꾸게 되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것이 다시 선순환을 일으키며 내 컨텐츠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유튜브라는 것은 SNS의 채널이고 그 채널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나라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이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과감없이 펼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결코 해결되지 않을 외로움을 평생 가져가는 일이다. 화려한 유튜버들의 모임, 커플 유튜브 채널, 프로덕션과 함께 하는 이런 조직적인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아주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현실은 퇴근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편집하거나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새벽 늦게까지 인코딩과 업로드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기획, 그리고 칭찬과 모욕, 비난, 이 모든 것들도 다
나 혼자서 오롯이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창작자가 되기로 한 그 순간부터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셋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예술계통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작가, 감독, 배우들을 봤는데요.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작품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유튜브에도 똑같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걸 또 한 번 체감했는데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크리에이터들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채널의 크리에이터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채널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외관일 뿐이었고, 그 사람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굉장히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도 꽤 많았었어요. 마치 이것은 물리 법칙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작품이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았던 기회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의 모습조차도 저의 전부를 보여드리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보아주었으면 하는 모습들만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저 자신에 대한 모습도 다가 아니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다 보여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노출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괴감에 빠져가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내가 우리 집에서 공개하고 싶은 부분만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얘기를 들으면 사실 유튜브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유튜브 말고도 세상엔 의미 있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째,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은 내가 나온 학교나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만으로는 나를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로지 당신이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지, 내가 왜 당신에게 이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 왜를 더 치밀하게 묻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왜 내가 이 옆에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인지를 어필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경영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브랜딩이란 단어가 이제는 개인에게 붙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흐름까지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우리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나 자신이 누구이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보여줘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때 자신이 컨텐츠를 꾸준히 쌓아온 SNS 채널은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틱톡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자신의 결에 맞는 SNS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취미나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여러분만의 SNS 채널을 찾아내서 그 채널에 컨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타인에게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나를 가장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SNS 채널에 컨텐츠를 올린다는 것은 나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일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나 스스로가 모른다면 그 어필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도 말하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꾸준하게 컨텐츠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진정한 승자는 알고리즘을 아는 것이 아닌,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 알아간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까지 이해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계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저는 저 자신을 현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트와 펜으로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은 진지보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뭐 하는 중학생이지? 나는 나를 어떻게, 내 캐릭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 뭘까요? 이제 기록입니다. 기록을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노아 칼리나라는 작가인데 20년 동안 자기 얼굴을 찍었습니다. 매일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얼굴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찍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변한지를 찍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뒤에 뭐도 바뀌어요? 배경도 바뀌어요. 여러분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지났으니까 2년 뒤면은 여러분의 학교를 벗어나서 새로운 학교를 갈 거고, 3년이 지나면 그 학교를 벗어나서 또 다른 학교를 갈 거고,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4년을 지나서 사회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뒤에 있는 배경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심지어 장르로 있어요. 유튜브에서. 브이로그. 네, 브이로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혼자 공부한 적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한 것들을 단지 이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긴 거고 여러분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이나 영상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기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사진 매일 찍어야 되는 단점, 그리고 영상도 찍으면 편집해야 된다는 단점.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마지막 기록법, 바로 제가 좋아하는 펜과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했던 전시인데요. 저렇게 제 책상과 제 일기장을 다 저렇게 벽에다가 걸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는데, 그래서 장점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없고 나를 제대로 알게 되고, 이거는 제가 요즘 최근에 발견한 부가 기능인데 사람들이 약간 멋있게 봐요. 핸드폰 안 보고 이렇게 노트에 뭐 쓰고 있으면 공부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되게 좋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써보면 좋고요.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나 혼자 써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 쓰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써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독립적인 인간, 또 혹은 주체적인 인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요거를 이제 줄여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사진작가나 혹은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렇게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타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이 왜곡돼 있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타인에 대한 시선 또한 왜곡돼 있고 객관적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타인과의 공감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진다는 이야기고, 이 컨텐츠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말로는 나는 웃기고 재밌는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막상 웃기고 재밌는 컨텐츠를 단 한 편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수도 있고요. 나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내가 툭툭 던지는 한두 마디가 굉장히 재미있고 재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스나루에서 영상 감독으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또 다양한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요. 책도 냈어요. 또 제가 노트를 좋아해서 노트를 만드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연말에 행사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야외나 실내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문화 PD 일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국내에는 별로 없지만 노트 전시회, 그래서 내가 쓴 일기를 여러 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쓴 일기를 막 뒤져보면서 나에 대한 정보를 막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게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가 똑똑하거나 여러분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요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정확한 일, 유튜브 때문입니다. 네, 유튜브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때가 닥쳐오죠. 그럴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꿈꿨던 방향이 이런 방향이었지,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 라는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줄 때도 있고요. 이것은 마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20년 넘게 써왔던 일기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와 믿음을 주는 것처럼, 과거에 내 시간과 돈을 써서 만들었던 이 컨텐츠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는 결정적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만의 채널과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유튜브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길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고, 저와 같이 이런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 분들이 또 있다면 이 힘든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홈런 칠 생각은 하지 말고 타석에 자주 들어갈 생각만 하라. 유튜브를 잘하는 법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유튜버들이 거르지 않고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하게 업로드해라 라는 건데요. 앞서 제가 말했다시피 유튜브는 돈이 나오는 항아리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놓고 그리고 정말 건너가서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것은 컨텐츠의 개수입니다. 여러분이 컨텐츠를 꾸준히 올림으로 인해서 그 누적되는 시간 사이에 여러분의 기술, 창작 능력,
맷집, 인내심, 성실함, 창의성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갑니다.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이 기본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듯이 컨텐츠를 꾸준하게 올리는 것은 이 유튜버에겐 매우 중요한 기본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꾸준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너무 바쁘신 분들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자신만이 정한 루틴에 맞춰서 꾸준하게 계속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홈런 칠 생각만 하면서 계속 허공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홈런은 결국 내가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던진 공을 쳐냈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 중에 하나고, 그 홈런이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타석에 자꾸 들어가는 확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전 그리고 대다수의 유튜브 컨텐츠 강의가 이 홈런 치는 법에 좀 집중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터지는 게 뭔지, 어떤 게 트렌드인지를 자꾸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생활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더 많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생활 패턴 사이클을 보시고 그 사이클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이 정도쯤에는 편집을 하고 이 정도쯤에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몇 편 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직접 진짜 실행을 해 보면서 그 플랜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꾸준함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유튜브는 다리입니다. 세상과의 다리가 연결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와도 연결되지만 부정적인 요소와도 연결될 확률이 높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이 꾸준함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아닌 타인들은 나의 장기적인 행복에는 그닥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성장하려면 꾸준히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그 꾸준히 업로드를 하는 것에 방해하는 제한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업을 하자, 채널을 합병하자, 돈을 주면서 자신만의 스케줄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혹은 주제를 바꿔보자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죠. 무분별한 광고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에 혹하기도 하지만 내 컨텐츠, 내 구독자, 그리고 나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이 꾸준한 업로드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걸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악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안정권, 즉 10만이나 50만에 가기 전까지는 조금은 외롭더라도 여러분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 하시길 바라고요. 광고나 미팅을 하게 될 경우 여러분의 꾸준한 업로드 스케줄을 방해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기획을 할 단계에서는 내가 겪은 5년간의 경험과 나의 어떤 멋진 기술을 더해서 감동적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야심차게 시작을 했으나 막상 현실은 일 끝나고 와서 지쳐있는 상태로 생각 없이 타자기를 두드리고 인공지능에게 내 대본이 어떤지 물어보는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느낀 게 있다면, 내가 지난 5년간 해왔던 이 일이 나에겐 정말 의미 있고 소중했고, 그리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참 가치 있는 올바른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분들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왜 유튜브를 해야 하시나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증명하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사유의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절대 거창하거나 대단한 이유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유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미래를 구해줄 여러분의 과거의 기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